네, 우리 한국에서 주로 IT 컴퓨터 관련된 그 벤처들이 성공한 사람들도 많고 열심히 했으나 그렇지 못한 경우들도 있고 최근에 작년 올해에도 이 중소기업들이 코스닥에 상장하는 회사들도 있고 그러면 이제 그동안 한 10여 년 동안 열심히 고생한 보람을 예, 스탁옵션 하여튼 이렇게 보상을 받기도 하고 하는데 그런 과정들을 좀 얘기해 볼까 해요. 그, 어, 이제 좀 오래되긴 했네요. 컴퓨터 관련된 역사가. 저도 한 80년대 초반 정도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은데 어, 컴퓨터 하드웨어 관련된 얘기할 때 큐닉스, 모니터, 한글 모니터 이런 얘기는 했던 것 같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 모니터에서 또는 키보드에서 한글 입출력이 안 됐었던 거죠. 프린트도 한글이 출력이 안 됐었고, 근데 이제 그런 한글 프린터하고 한글 모니터, 한글화된 한글 가나다라가 보이는 이런 모니터 프린터를 판매해서 당시에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아는 그렇게 훌륭한 기업으로 성장한 예가 있었는데 큐닉스라는 기업이에요. 큐닉스라는 기업은 아무래도 그 당시에는 일본이 더 앞서 나갔기 때문에 일본 회사들이 음, 모니터하고 프린터를 일본어 히라카나 가다카나가 출력되게끔 이렇게 보드에다가 칩을 구현해서 그다음에 폰트도 만들어서 이렇게 했던 것이 있었는데 일본어하고 한국어는 매우 유사하니까 그 일본 기술을 가져다가 히라카나 가다카나 대신에 한글 입출력이 되게끔 그렇게 사업을 했던 사업이 잘 됐겠죠. 네, 그런 큐닉스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아마 큐닉스라는 회사가 그런데 이게 한 10여 년 정도 어, 매우 잘 하다가 그게 참 그 사업 다각화라든지 이런 걸 잘했어야 되는데 지금은 안 보이잖아요. 어쨌든 그 당시에는 컴퓨터 쓰는 사람들 모두 다 큐닉스 모니터 프린터를 사용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고 뭐 개인용 PC에서는 삼보 컴퓨터나 삼성 컴퓨터 그 당시에는 금성, 삼보 이런 컴퓨터들이 있었는데 그 삼성, 금성 그 당시에는 금성이었으니까 PC 못지않게 삼보 컴퓨터가 더 많이 판매되는 그런 시기가 있었죠. 삼보 컴퓨터도 좀 안 보이네요. 이게 아마 이름을 바꿔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음, 이름을 바꿨는데 뭘로 바꿨는지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어쨌든 이 우리 IT 쪽에는 그런 변화 흐름을 잘 읽어야 돼. 그래서 개인용 PC를 가지고 계속 애플 매cin토시 이런 것처럼 잘 유지가 될 수도 있지만 이게 시대 상황에 따라서 잘 안 될 수도 있거든. 그래서 근데 하여튼 삼보 컴퓨터도 한때 정말 잘 나가던 그런 대표적인 IT 기업이었는데 지금은 글쎄 어디 아마 회사는 남아있을 것 같긴 한데 일반적으로 잘 보이진 않죠. 그런 회사도 있고 이제 소프트웨어 쪽으로 본다면 그 한글 소프트웨어들인데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가장 꼭 필요한 거였잖아요. 그래서 한글 워드 프로세서가 보석글이라는 워드 프로세서가 있었는데 그게 삼보 컴퓨터 쪽에서 삼보 보석글 삼보가 보석이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 아마 만든 것 같아. 보석글이 매우 많이 사용됐었어요. 워드 프로세서가. 근데 조금 사용자 편의성이 조금 약간 불편한 점도 있었나 봐요. 그리고 이제 아마도 유료라는 그런 것도 있을 테고 그래서 대학생들이 컴퓨터 동아리로 서울대 학생들이 이찬진을 비롯한 몇 사람 있어. 네 사람 정도가 워드 프로세서를 개발하는 사람도 있고 또 프린트가 돼야 되잖아. 그래서 프린터 디바이스 그쪽을 코딩하는 친구도 있고 이렇게 이찬진 사장을 비롯한 네 사람 정도가 아래 한글을 만들어서 저희 무료로 공개를 했었죠.
지금은 유료화됐지만 그게 이제 한글과 컴퓨터가 탄생된 배경이기도 하고, 그리고 많은 경우에 초기에는 그 사용자들을 확보하기 위해서 무료로 제공하는 그런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음, 제가 가끔 얘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정말 꼭 필요한 소프트웨어 또는 정말 재미있는 게임 프로그램 이런 걸 만들어서 일단 많은 사람들이 사용하게끔 해주는 게 가장 큰 중요한 거거든요. 그때 이제 그냥 영원히 무료로 하면 안 되고 많은 사람들이 막 좋아해서 이렇게 사용하도록 해주고 나서 이제 프리미엄 서비스를 받으려면 더 기능이 좋은 그런 소프트웨어를 사용하려면 유료화하는 그런 전략들이 일반적이죠. 그리고 지난번에는 그 PC나 핸드폰에 탑재되는 이런 소프트웨어들 경우에 보통 1달러 또는 0.5달러, 500원, 1000원 정도씩 해서 그게 한 해에 10만 개, 100만 개 이렇게 팔리게 되면 곱하기 500원 또는 1000원씩 해서 그 금액이 엄청나다는 얘기를 했었죠. 자, 새롬 기술이라는 회사는 여러분들은 아마 이제 못 봤을 텐데, 코스닥 상장까지 되었던 그런 회사고, 그 당시에 요즘 뭐라고 해야 되나요? 저기 전기자동차, 테슬라 등등과 같이 엄청나게 인기를 끄는, 그래서 주가가 뭐 10배, 20배, 30배 막 천정부지로 치솟던, 그래서 아마도 액면가가 500원짜리였을 거야. 뭐 5,000원짜리든 500원짜리든 주당 100만 원을 돌파한. 닷컴 버블 때 예산. 그렇죠. 그러면 이 새로운 기술은 어떤 소프트웨어로 그 사업이 성장했냐면 여러분 인터넷 통화하잖아요. 인터넷 전화. 그 당시에는 국제 전화를 하려면 매우 비쌌어. 요즘은 정말 싸거든요. 싼데 그 당시에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래서 인터넷을 이용해서 그 외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전화를 하게끔 하면 거의 무료라는 거죠. 인터넷만 내가 사용할 수 있으면 어, 그런 서비스로 주당 100만 원까지 가는. 물론 그 전에 그 서비스 직전에는 팩스 소프트웨어 가지고 점시작을 하긴 했었어요. 팩스도 그 당시에 보내려면 한 페이지당 얼마씩 이렇게 받고 하잖아요. 근데 일반 사람들은 그 팩스 머신이 없잖아. 근데 컴퓨터를 통해서 팩스를 주고받을 수 있게끔 팩스맨이라는 그걸로 처음에 시작을 했다가 인터넷 전화로 그 기능이 추가되면서 어쨌든 그렇게 엄청난 인기를 끌었던 2000년 전후 90년대 후반 그런 회사가 있었죠. 그때 이제 그 하루가 다르게 주가가 2배, 3배, 뭐 10배, 50배 뛰면서 만약 뭐 5천 원짜리라고 해도 5만 원이면 10배, 50만 원이면 100배잖아요. 100만 원이면 200배야. 만약에 액면가가 500원짜리였다면 2000배. 근데 이제 그 닷컴 버블이 무너지면서 한순간에 수천만 원, 뭐 억 단위로 손해를 본 그런 투자자들도 많이 있긴 해요. 어쨌든 어, 주로 우리 컴퓨터 소프트웨어가 이렇게 소프트웨어로 회사가 성장하고 이렇게 성공하려면,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워드 프로세서 아래 한 것, 팩스맨, 팩스 보내는 소프트웨어, 인터넷 전화 이런 거. 그렇게 해서 물론 이제 한컴처럼 아직도 계속 성공적인 회사도 있지만 그 소프트웨어가 팩스 소프트웨어가 정말 많은 사람들이 1,000만 명, 2천만 명, 뭐 외국까지도 진출할 수 있었던 이럴 거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이제 생각처럼 안 되었던 그러면 이제 회사가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고, 인터넷 전화기도 그 당시 인터넷은 저기 품질이 전화 통화 품질이 그렇게 좋지가 않았어요. 끊기기도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어디 그냥 무료 서비스만 할 수는 없거든. 왜냐하면 새로운 기술에서는 그 인터넷 통신망을 통째로 이렇게 확보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한국통신이든 이렇게 통신망, 광통신망을 제공하는 업체한테 한꺼번에 구매를 해서 그 내에서 서비스를 하는데 사용자들한테 유료화를 해야 되는데 그 유료화에 실패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새로운 기술은 그 닷컴 그 버블이 꺼지면서 없어진 그런 사례도 있고요. 다음에 이제 여기 비트 컴퓨터라고 하는 회사는 여러분들이 가끔 그 IT 벤처 성공의 신화 이런 방송이나 뉴스를 구글링하면 1세대 벤처로 성공한 기업 중에 하나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한 컴보다 더 일찍 시작했다 뭐 그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러면 이 비트 컴퓨터는 지금도 비트 컴퓨터 교육학원 교육 아시나요? 어, 우리 이제 비전공자들을 위해서 4개월, 6개월 이렇게 꼭 필요한 코딩 교육, 자료 구조, 알고리즘, 그다음에 그 당시에는 C나 Java 이렇게 꼭 필요한 취업에 필요한 이런 실무적인 것들만 컴팩트하게 교육을 시켜서 컴공 전공이 아니더라도 6개월 정도만, 4개월, 6개월 정도만 열심히 하면 취준생으로 하게 되면 이 취업이 잘 되는 그런 비트컴퓨터 교육센터도 운영을 하긴 했었는데 그건 이 부수적인 거고 원래 비트컴퓨터가 성공하게 된 배경은 뭐냐면 전국의 의사들이 있죠. 의사들이 진료 기록을 하면 그 건강보험에 청구해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감기 때문에 이렇게 한 1, 2천 원 주게 되면 나머지 몇 천 원은 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청구해서 받게 돼요. 그러면 모든 전국의 병원에서 그 각 환자들에 대한 그 기록들을 인터넷으로 전송을 해서 처리하는 플러스 환자 관리 프로그램. 그래서 각 하여튼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등 의사 관련된 쪽에 PC가 필요하잖아요. 프린터가 필요한데 그건 부수적인 거고 정말 필요한 건 소프트웨어지. 환자 관리 소프트웨어하고 건강보험 청구하는 것을 일일이 수작업을 하면 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소프트웨어를 통해서 자동으로 건강관리공단에 이렇게 청구가 되는 그런 소프트웨어.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는 이제 거의 1년에 얼마씩 각 병원마다 어, 이용료를 받는 거죠. 소프트웨어를 업그레이드도 해주고 지금도 이 비트컴퓨터 소프트웨어를 가장 많이 쓴다고 해요. 그러면 그 당시에 그런 소프트웨어가 이제 막 처음 필요하게 됐을 때 비트컴퓨터 소프트웨어만 있었던 건 아니겠죠. 몇 개 경쟁 회사가 있었는데 비트컴퓨터에서 만든 소프트웨어가 사용하기도 편하고 이런 편리한 점이 있어서 이게 거의 평정을 하는 그래서 지금도 안정적으로 잘 나가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성공한 기업이고요. 그래서 또 조그맣게 한다면 주차 관리 시스템. 옛날에는 사람이 전부 다 입차 시간 몇 시, 출차 시간 1시간 반 얼마 이렇게 했었잖아. 근데 지금은 번호판 인식해서 자동으로 계산하죠. 그럼 이제 그쪽 소프트웨어하고 거기는 이제 주차 차단기랑 같이 하드웨어도 연계가 되어 있는데 그런 회사는 어느 회사인지 잘 모르겠으나 그런 필요성이 처음 발생했을 때 내가 먼저 이 사업을 시작해서 필요한 곳에 이렇게 설치해주고 사용료를 받으면 그러면 내 회사가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기도 하고요. 자, 다음 이제 우리가 가장 많이 보고 있는 네이버라든지 다음 이쪽은
그 처음에 다음이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 다음은 우리 학교라든지 연구소, 관공서에서는 이메일 계정이 있어. 그래서 이메일을 자유롭게 쓰는데 일반 사람들은 이메일을 쓸 수가 없는 거지. 그래서 이메일 서버를 제공하고 이메일 아이디를 등록해서 할 수 있게끔 이메일을 주고받는 거지. 그래서 지금도 뭐 다음.net 한메일 네, 쓰고 있을 거예요. 네. 그 이메일 서비스를 시작을 했어요. 근데 그러면 이메일 서비스를 유료로는 사람들이 사용 안 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메일 서비스는 무료로 해주고 대신 광고 수입을 얻는 거죠. 그게 시작이 되어서 다음이라는 회사가 탄생을 하게 됐고요. 근데 그거 하다가 이제 수익 사업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다음 검색 엔진을 제공하는 포털 형태로 발전을 한 거죠. 뭐 네이버라는 기업은 여러분들 알다시피 검색 엔진, 웹사이트, 웹 홈페이지를 각 기관마다 요즘은 개인도 있지만 그 당시에는 주로 기관들이 학교라든지 뭐 관공서, 회사 등등이 홈페이지를 만드는데 이 인터넷에 많은 자료들이 있는데 이 검색 기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웹 검색 엔진으로 시작을 해서 성공한 기업이 네이버라는 회사고요. 근데 근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그 당시에는 경쟁이 사실 좀 치열하긴 했어요. 미국에서 영어권 검색 엔진이 한국에 들어와서 라이커스라든지 야후라든지 뭐 알타비스타 이런 데랑 경쟁하기도 하고 또 이제 국내에서도 엠파스라는 회사하고 경쟁하기도 하고 그 과정이 사실 간단하진 않는데 결국은 사용자 서비스 사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더 만족도가 높으냐에 따라서 그쪽으로 우르르 몰릴 수밖에 없거든. 그래서 이런 사용자 서비스들은 1등만 살아남고 2등, 2, 3, 4등은 사실 없어지기가 쉬운 그런 좀 속성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IT 업계에서는 하루라도 빨리 이 시장을 선점해서 인지도를 높여서 내 회사로 이렇게 끌어모으는 그런 다음에 경쟁 회사들이 두세 개 있으면 그 회사들보다 조금이라도 더 만족도가 높은 그런 서비스를 제공했을 때 이제 1등으로서 이제 성공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네이버라는 검색 엔진은 어떻게 성공하게 됐느냐? 단순히 웹 인터넷 검색 기능만으로 성공한 건 아니에요. 네이버 지식인 있죠. 그 지식인 서비스로 사실상 성공했다고 할 수 있어요. 그냥 웹문서 검색만 한다면 구글이 더 성능이 좋다고 볼 수 있거든요. 사용자 만족도 높은.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것은 비슷해요. 그래서 네이버에서는 사람들이 많이 궁금한 것을 네이버 지식인 DB로 구축을 하고 궁금한 건 물어봐. 뭐 제주도에 가면은 어디를 여행을 해야 되고 맛집은 어딘지 이런 걸 물어보면 그러면 답을 답을 그냥 다른 사람들이 그냥 지식 서비스를 제공하게끔 답변을 하게끔 그렇게 한 거죠. 그런 지식인 서비스 플랫폼을 만들어서 서비스를 했는데 그런데 사실 그냥 사람들끼리 서로 질의응답만 하는 거 가지고는 만족도를 이렇게 높일 수는 없어요. 그러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수단으로 이제 고용하는 거지. 지식인 서비스의 답변이 바로바로 안 되는 것에 대해서 내부 직원들을 고용을 해서 수십 명이었는지 뭐 수백 명이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다른 사람이 답변 안 해주면 직접 자기네들이 고용한 이제 답변하는 월급을 받는 사람들이 답변을 해주게끔 그렇게 하기도 하고 뭐 지금도 지식인 서비스 보면 알겠지만
세무 관련된 질문이라든지 의료, 또 법률 관련된 거라든지 이런 전문적인 질문에 대해서는 일반 사람들이 답을 잘 안 해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변호사들이랑 또 이제 세무사들이랑 관심 있는 이런 분들한테 뭔가 어떤 그 보수를 지급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뭔가를 제공하면서 지식 서비스에 대가를 제공하면서 답변이 올라오면 답변을 달아줄 수 있게끔 이런 식으로 해서 지식인 서비스가 히트를 치니까 이제 그 당시에 엠파스, 라이커스, 야후, 알타비스타 등등의 그 인터넷 검색 서비스하고 차별화가 된 거고 그래서 이제 지금의 네이버가 있었던 그런 과정이 있었다는 거죠. 그리고 원래 이제 네이버라는 회사는 창업 멤버들이 삼성 SDS 연구소의 연구원들이었어요. 그리고 그 당시 90년대 중후반 그때 이제 대기업에서 삼성, LG 뭐 이런 등등 대기업에서 어, 저기 소사장제도 사내 벤처, 사내 창업, 사내 벤처들을 지원을 해줬어. 그래서 삼성 SDS는 그 뜻있는 그 연구원들 직원들한테 너희들 하고 싶은 거 뭐 있어? 그러면 심사를 해서 이거 가능성이 있겠네 하면 그걸 할 수 있도록 소규모 한 팀 보통 4~5명에서 대여섯 명 정도 한 1~2년 정도 2년 내외 지원을 해주는데 그때 이제 그 이해진 의장은 웹 검색 엔진을 해보겠다고 해서 시작을 했던 거고 또 한 팀 중에 하나는 한게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우리나라 사람들은 고스톱을 너무 좋아하는데 부모님,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그 인터넷으로 보스톱을 즐길 수 있게 해주자. 그랬더니 아주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어요. 그래서 그런 주로 고스톱을 비롯한 게임 중심으로 한게임이라는 회사가 있었고 그걸 이제 유료화가 쉬워요. 보도리는 고스톱. 거기 수익 사업이 웬만큼 잘 돼. 근데 네이버 인터넷 검색 엔진은 수익 사업이 잘 안 돼. 그 당시에 유일한 수익은 뭐였냐면 네이버닷컴에 들어가잖아요. 그러면 메인 화면 뜨죠. 거기에 그 배너 광고를 덕지덕지 붙여요. 현대자동차 배너 위치하고 크기에 따라서 한 달에 얼마씩 받아. 삼성전자가 광고를 한다면 얼마씩 받고. 이런 식으로 이제 배너 광고만 가지고 하는데 이 웹브라우저 한 페이지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잘해야 뭐 2, 30개, 3, 40개잖아요. 그거 가지고는 뭐 대여섯 사람 인건비조차 충당하기가 쉽지 않아요. 어쨌든 그래서 이제 어렵게 살아가던 시절이었는데 근데 이제 지식인 서비스로 히트를 치면서 그래도 수익 모델이 가장 중요해요. 수익 모델 그래야지 그 직원들 월급을 주잖아요. 근데 이제 한 게임은 그 고스톱 등등 가지고 유료화가 쉽게 되니까 그래서 그걸로 이제 충분히 수익 사업이 잘 되고 있었는데 근데 이제 두 회사가 합병을 하게 돼요. 물론 그 전에 스핀오프라고 하죠. SDS에서 독립해서 독립법인으로 너희들 나가. 보통 우리 그 IT 쪽에서는 뭔가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창투사도 그렇고 지원해 주는 게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그렇고 보통 2년 내외만 지원을 해줘요. 2년 내외에 독립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수익 창출을 하라는 거죠. 3년 넘어가면 안 돼, 너희들 스스로 알아서 먹고 살아라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고스톱 중심의 한 게임은 스핀오프 괜찮아, 우리 충분히 직원들 월급하고 사무실 유지할 만큼 충분히 잘 돼. 어쨌든 스핀오프하고 네이버 이거 안 돼. 직원들 월급 줄 만큼도 빠듯해. 어쨌든 너희들도 독립법인에서 나가.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이제 한 2, 3년 정도는 매우 힘들게 유지를 했었어요.
그런데 한 게임 고스톱이 전 국민 열풍을 불러들이면서 문제가 있어. 동시 접속자 수가 100명, 1000명, 5000명, 10,000명 몰리면 서버가 감당을 못해. 서버가 감당을 못하는데, 근데 네이버는 원래 웹 검색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접속하면 서버로 서비스할 수 있는 이런 서버 프로그램 기술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한 게임의 김범수 회사하고 네이버 이혜진 회사하고 같이 우리 합치자 그러지 말고 왜? 우리는 그 서버 관련된 로드라든지 이런 것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있는 게 있으니까 저장 공간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너희들 한 게임 서버 쪽에 기술들을 지원해주면 서로 윈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게 1대1로 합해서 이름을 NHN으로 이름을 지은 거죠. NHN 의미가 뭔지 아시죠? 뭐예요? 아, 그런가요? 지금이 이제 NHN이 저쪽 NHN 엔터테인먼트로 돼 있어서 처음에는 NHN이었거든요. NHN Next Human Network이에요. 그래서 그 이혜진 의장이 매우 중요시한 게 우리 소프트웨어 개발 쪽은 인력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지. 휴먼 네트워크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재산이다라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이 소프트웨어를 매우 잘 개발하고 서버 유지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해서 해결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 이게 중요한 거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사업을 하겠다라는 그런 관점이었죠. 그런데 그래서 이제 사실상 처음에는 공동사장으로 이혜진, 김범수 두 사람이 같이 합했으니까 공동으로 반반씩 운영을 했었고요. 주로 수익은 한 게임에서 기술력은 NHN, 네이버 쪽에서. 그러니까 이게 포털 이름은 네이버였지만 그 회사 이름은 NHN 주식회사였던 거죠. 그렇게 하다가 네이버가 이제 검색 엔진의 퀄리티를 위해서 원래 자기네들이 처음부터 개발했던 SDS 때부터 개발했던 그 엔진은 좀 약하다고 생각해서 새로운 검색 엔진을 가져오게 되는데 교체를 하게 되는데 첫눈은 뒤 그거 그 네이버가 한때 한 6개월 1년쯤 1등을 했었어. 근소한 차이지만 야후, 라이커스, 알타비스타 등등. 근데 엠파스가 비슷한 시기에 오픈을 했었거든. 근데 엠파스라는 검색 엔진은 엠파스라는 회사 지금은 잘 안 보이지만 다음이랑 훗날 이제 합병이 되거든요. 엠파스가 치고 나와서 1등이 뒤집어진 거죠 네이버보다. 근데 엠파스는 그럼 어떤 걸 가지고 1등을 할 수 있었느냐? 그 킬러 앱이라는 얘기를 하죠. 상대방을 킬하고 내가 앞장설 수 있는 그 자연어 검색이라는 그런 기능으로 이제 1등을 하게 되는데 그게 왜 그러냐면 그 초기의 검색 엔진들은 키워드 검색이었어. 키워드 명사. 어? 왜냐면 그 당시엔 서버 용량도 작고 뭐 이래서 저장 공간도 적고 그래서 이 검색 서비스를 잘 하기 어려워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내가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검색하고 싶어. 그러면 명사들만 가지고 검색을 했었어요. 그래서 형태수 분석하고 나면 부사 함께 빼버리고 동사도 세기는 안 했어 초기엔. 주로 명사들만 가지고 세기는 하니까 바람 가지고만 검색을 하는 거지. 이 검색하려면 색인을 해놔야 되거든요. 모든 그 웹문서들에 대해서 웹문서 색인할 때도 웹문서를 분석해서 명사들만 추출해가지고 명사들만 색인을 했었다. 그러면 나는 바람과 함께 사라지다를 찾고 싶은데 영화 제목을 찾고 싶은데
바람 과학 빠지고 함께 빠지고 사라져 빠지면 옛날에 김범룡의 바람이라는 유명한 노래가 있었어요. 그 바람이 검색되는 거지. 그래서 네, 엠파스는 그러지 말고 모두 다 색인을 하자. 그래서 엔그램 방식의 색인을 해요. 명사만 색인하는 게 아니라 바람도 색인을 하고 람과도 색인을 하고 그다음에 함께도 색인을 하고 사라도 색인을 하고 라지, 지다 이렇게 그렇게 하면 그 영화 제목이라든지 여러분들 노래 좋아하잖아요. 노래 가사 중에서 한 소절만 생각이 나. 그 한 소절 생각나는 것만 검색해도 엠파스에서는 검색이 되는데 다른 검색 엔진들은 명사만 색인하고 명사 키워드로만 어, 검색을 하기 때문에 음, 그 서비스가 잘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제 노래 가사 등 바람과 함께 사라져야 되는 소설 제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20대 중심으로 그 당시에 기성세대들은 명사 키워드 검색만 하면 충분히 만족스러워. 근데 노래 가사 주로 검색하는 이런 20대 대학생들을 중심으로 엠파스가 인기를 확 끌어낸 거죠. 근데 그때 이제 그 엠파스 검색 엔진을 나중에 네이버 지금 NHN 엔터테인먼트 분사했잖아요. 몇 년 전에 분리했는데 그 이준호 그 당시에는 이제 모 대학 교수 하다가 그 검색 엔진 학생들이랑 같이 그 자연어 검색이 되는 기능을 만들어서 엠파스의 그 네이버 검색 엔진을 그 이준호 교수가 개발을 했어요. 그걸 엠파스 회사를 운영하는 박석봉 사장이 같이 동기거든. 그 동기. 그거 할 줄 아니까 우리 엠파스 웹 검색 엔진으로 맡아서 개발해달라.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이제 엠파스가 이렇게 자연어 검색으로 1년 이상 1등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수익이 좀 괜찮겠죠. 거기서 수익 배분 문제로 뭐 사이가 안 좋았다는 뭐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결국 몇 년 하다가 이준호 교수가 같이 안 해. 그래서 이제 결별을 하게 되지. 결별을 할 때 이제 이혜진 사장이 우리 네이버 1등 하다가 저쪽 내줬잖아요. 그래서 이준호 교수라는 카이스트의 그 대학원 선후배 관계, 학부도 서울대 선후배 관계이긴 하지만 3년 선후배 이준호 교수가 3년 위고 이혜진 이 3년 후배인데 어쨌든 네이버 웹 검색 엔진으로 우리 1등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느냐 고민하다가 마침 이준호 교수가 엠파스랑 이렇게 사이가 안 좋으니까 결별하면서 우리 네이버로 오세요. 네이버 검색 엔진을 더 잘 만들어 주세요 하고 그렇게 해서 네이버 검색 엔진을 그 이준호 교수가 맡게 된 거죠. 근데 이준호 교수가 검색 엔진을 개발하기 전에 그 전에 자체 개발했을 때 제가 좀 관여를 했었어요. 형태수 분석을 통해서 명사들만 추출해야 되니까 내가 형태수 분석기 만들었었거든. 그래서 내 형태수 분석기를 이용해서 색인 또는 그 지리어 분석할 때 사용을 했었는데 전 학교에 있다 보니까 어쨌든 간에 그 검색 엔진을 치우고 새로운 검색 엔진으로 이준호 교수가 만들면서 이제 나하고는 아무 상관없지. 하여튼 저는 이혜진 그 의장이 SDS 사내벤처로 검색 엔진 만들던 시절에 다른 부분은 뭐 색인하고 검색하고 뭐 웹으로 서비스하는 부분은 어렵지 않게 처리할 수가 있는데 명사들만 추출하는 형태수 분석기가 만드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간도 많이 걸리고. 내가 그 전에 몇 년 동안 해왔었기 때문에 내 걸 가져다가 SDS 내부에서 그걸 이용해서 검색 엔진을 사용했었는데 어쨌든 이준호 교수가 검색 새로 교체하면서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졌던 거죠. 그런 과정이 있었고요. 그래서 이제
네이버가 뭐 지금은 사업 영역이 많지만 뭐 네이버 페이도 있고 뭐 네이버 쇼핑몰도 있고 뭐 많지만 초기에는 인터넷 검색 엔진이 그거 하나였었겠죠. 지식 검색하는 그거하고 한 게임 파트하고 두 개의 축이 있었던 거죠. 이 검색 엔진 쪽을 시작은 이해진 의장이 했었지만 이제 실제 소프트웨어 만들고 이런 CTO를 이준호 교수가 했었던 거고요. 한 게임 쪽은 뭐 김범수 의장이 하고 그러다가 이제 또 사이가 좀 안 좋아졌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범수 의장은 네이버에서 정리하고 나와서 나중에 카카오를 만들게 된 거고 그리고 이제 네이버 내에서 그 게임 파트, 엔터테인먼트 파트하고 검색 엔진 파트 이 부분이 둘로 크게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김범수 회장은 이제 정리하고 나갔으니까 전혀 다른 사업으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혜진 이준호 교수가 대주주로 두 사람이 이렇게 하다가 또 이제 하다 보니까 뭐 무슨 이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별을 하고 지분 정리를 하고 한 게임 파트 그쪽을 이제 이준호 교수가 NHN 엔터테인먼트로 나오면서 원래 네이버 쪽을 그 이름을 원래 NHN이었는데 네이버라는 네이버 주식회사로 이름 바꾸면서 현재의 네이버가 있었던 거죠. 근데 어쩌면 조금 뭐 아이디어라기 본다면 아니 한 게임 쪽은 김범수 의장이 다 했는데 지금은 그 이준호 그가 그 NHN 엔터테인먼트를 하고 있는 그런 형태로 뭐 내부 사정은 잘 모르겠으니까 그렇게 발전을 해온 거고요. 여튼 그러면서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뭐 네이버 메일이라든지 네이버 페이라든지 이렇게 사업을 다각화해서 현재의 네이버가 됐던 거고 김범수 장은 참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 그런 사업 감각이 정말 뛰어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고스톱 가지고 그 게임으로 한 게임 성공도 했었고 네이버에서 나 손 띄고 나오면서 그 무렵에 마침 스마트폰에서 카카오톡 뭐 이런 메신저 전송하는 이런 기능이 필요해서 조그맣게 시작했어요. 조그맣게 이제 주변에 같이 친한 후배들 몇 명이서 네다섯 명 이렇게 스마트폰의 앱으로 카카오를 개발했는데 지금처럼 성공한 플랫폼이기 때문에 성공했던 거죠. 근데 그런 과정을 보면 저는 이제 자주 얘기하지만 우리 소프트웨어를 개발하면서 그냥 개발할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밤늦게까지 주말에도 열심히 개발한 소프트웨어가 어떤 가치가 있는지 어떤 사람들이 사용할 건지를 잘 생각하면서 개발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소프트웨어들의 그 사업으로 성공한 그런 유형들을 보면 몇 가지가 있어요. 필수적인 거. 이게 우리 사회가 발전하면서 컴퓨터를 이용해서 꼭 필요한 아까 비트 컴퓨터의 그 의료 관리 시스템, 건강보험 관리 시스템, 이거 의사들마다 모두 다 필요하니까 이런 필수 아이템. 그럼으로써 원래 사람이 수작업으로 하려면 비용이 많이 드는데 컴퓨터 소프트웨어를 이용해서 하게 되면 쉽고 편하게 할 수 있는. 그래서 어쩌면 이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그런 소프트웨어, 필수 아이템은 분명히 사업 가치가 되는 거죠. 두 번째, 엔터테인먼트, 게임 소프트웨어. 사람들이 영화 보면서 돈을 지불하잖아요. 게임하면서 돈을 지불한다는 거죠. 그래서 컴퓨터가 없던 시절에는 뭐 당구 치고 탁구 치고 뭐 이런데 비용을 들였었지만 컴퓨터에서 게임을 하면서 나를 2시간 동안 3시간 동안 즐겁게 해줬으니까 한 3,000원 지불할 거야. 이런 형태로
성공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이건 사람들이 유료로 사용은 잘 안 할 것 같은데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꼭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이제 검색 엔진인 거죠. 그래서 저는 네이버 이해진 사장이 그 당시에 검색 엔진 가지고 힘들게 지금 인건비도 잘 주기 어려운 이런 일을 할 때도 나는 검색 엔진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그 수익 모델을 창출할지는 모르겠으나 어쨌든 이건 모든 사람들이 사용해야 되는 거고 이게 없으면은 정말 불편해져요. 없으면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1등 기업 하나는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거고 어떻게든지 그 수익을 창출할 거라고 생각을 했었던 거죠. 그런데 사실 지금 네이버처럼 그렇게 대형 기업이 될 줄 몰랐었죠. 그럴 줄 알았으면 여기 안 있었을 텐데 거기에 가서 여튼 1조 하는 이랬으면은 나도 수백억 뭐 1, 2천억 단위의 부자가 될 수도 있지 않았었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도 해보긴 하는데요.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게임 소프트웨어는 뭐 알다시피 많은 넥슨, NC 등등 요즘 크래프톤 이런 등등의 게임 산업도 저는 이제 게임을 좋아하진 않아서 그리고 게임의 그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거하고 게임 중독이나 이런 그 해로운 점들이 많아서 어쨌든 저는 게임을 그렇게 긍정적으로 보진 않는데 어쨌든 간에 자 게임 업체로 성공한 NC는 어떻게 성공했는지 잘 모르겠고 넥슨 넥슨이 어떻게 시작했냐면 그 김정주 회장은 뭐 지금 좀 잘 안 돼서 좀 안타깝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김정주 회장이 게임을 좋아했었나 봐요. PC 세대야. PC 가지고 게임을 하는. 근데 그 넥슨 NC가 있기 전에도 재미있는 정말 전 국민이 사랑하는 게임들이 있었어요. 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테트리스라는 게임이죠. 테트리스는 여러분도 알 것 같아요. 네, 그런 거 하고 또 우리 컴퓨터 전공하는 학생들, 대학원생 이쪽에서 유명한 게임이 있었는데 핵이라는 게임이 있었어. 핵은 이제 일반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제가 대학원 시절, 86년 전후, 86년, 87년 이때 엄청나게 우리 컴퓨터 전공하는 학생 대학원생들한테 인기를 얻었던 밤새워서 하기도 하고 그런 게임이었는데 그 당시 게임이 어떤 게임이었냐면 그래픽이 안 되는 게임이야. 텍스트 가지고 하는 게임이에요. 텍스트. A, B, C, D, 뭐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거 가지고 하던 게임인데 그 게임이 어, 예, 동굴이 있어요. 동굴. 지하 1층에 탐사를 하는 거예요. 동굴 탐사. 동굴 탐사를 하면은 그 동물들이 나타나요. 무서운 동물들이 나타나요. 처음에는 레벨 1 지하 1층에 가면은 방들이 있어. 방이 여러 개가 있는데 한 화면에 조그만 방들이 한 대여섯 개, 17개가 있고 그 방들이 길로 연결이 돼 있어. 그러면 나 표시가 보였지? 잊어버렸네요. 골뱅이 아니었나 싶은데 잘 모르시는 어쨌든 그걸 화살표 키를 통해서 상하 좌우로 이동을 해. 방 안에서는 상하 좌우로 이동하고 벽이 있으면 더 이상 못 가는 거고 길이 있으면 길 쪽으로 이제 화살표 키워드하고 또는 IJKM, HJKL하고 하여튼 HJKL 그래서 H가 왼쪽, L이면 우측, J는 아래쪽, K는 위로 올라가는 화살표 대신에 그걸 이용하기도 하고 이게 돌아다니면서 보석을 줍는 거야. 근데 보석 줍다 보면은 그 도깨미가 나타나기도 하고
뭐 여튼 저 레벨이 많이 지나가면 드래곤이 나타나기도 하고, 뭐 장어밭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장어밭에 빠지기도 하고, 어, 또 이제 그러면 그 동물들 표시가 어떻게 나타나냐면 A, B, C, D 대소문자로 나타나요. 드래곤 용이다 그러면 대문자 D로 표시해. 그 대문자 D가 용은 불을 뿜잖아요. 그러면 용이 드래곤 대문자 D가 저기 있고 걔가 하이픈 마이너스 하이픈 이걸 한 서너 개 네다섯 개를 뿜어 와 나한테 와. 그럼 내가 그 범위 안에 있으면 용이 불을 맞잖아요. 그대로 아웃 사망이야. 그런 이제 무서운 드래곤도 있었고요. 코카트리스 소문자 C 코카트리스는 보기만 하면 바로 나는 돌이 돼버려. 돌이 되면 그걸 끝이죠. 이런 것도 있고 이렇게 간단한 뭐 개미 같은 것은 이제 데치면 그냥 죽는 거고 또 이제 그 오크 때 오크들은 약해. 근데 떼거지로 나타나 이런 것도 있고 어쨌든 간에 그 첫 번째 레벨 1에 있는 방을 대여섯 개를 다 뒤지면서 내가 이제 그 보석이 있으면 죽기도 하고 또 죽는 게 몇 가지가 있어. 갑옷이 있어요. 갑옷. 갑옷을 좋은 성능이 좋은 갑옷을 얻으면 내 갑옷을 착용을 해. 갑옷을 여러 개 줍기도 하거든요. 그럼 뭐 바꿔 입기도 하고. 갑옷을 그 반짝반짝 스크롤이라는 부적을 읽으면 이게 갑옷이 더 강해져. 그러기도 하고. 그다음에 그 드래곤이나 동물들이랑 싸우려면 칼이 필요하잖아요. 칼. 그 단검도 있고 장검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롱소드, 숏소드, 대거가 숏소드 짧은 칼이고요. 롱소드는 긴 칼인데 롱소드가 좀 낫겠죠. 그것도 또 이제 그 반짝반짝 그 스크롤을 잘 부적을 잘 읽으면 이게 그 소드 그 칼의 그 성능이 훨씬 좋아져. 그래서 그 성능이 좋은 칼로 단칼에 샥 무찌르기도 하고, 성이 안 좋으면 여러 번 찔러야 되기도 하고 그러기도 했었고, 또 약물도 있어요. 포션이라고 해서 약물을 먹으면 이게 뭐 순간 이동해서 딴 데로 가는 이런 것도 있고, 여튼 여러 가지 그 기능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간에 캐릭터 베이스드 게임이었고, 그래서 레벨을 한 20 전후까지 가면은 성공 정복했어 이런 게임이 있었는데, 근데 이제 PC가 그래픽이 되잖아요. 그래픽이 되면서 김정주를 비롯한 그 주변에 게임 좋아하는 친구들이 이 게임을 어떻게 캐릭터로만 하느냐, 그래픽으로 만들자. 그게 시작이 바람의 나라. 예, 바람의 나라가 뭐 고구려 싸움하는 건가? 하여튼 그 다음 작품이 리니지예요. 리니지는 잘 알죠? 지금도 나오잖아요. 그 리니지가 직접 그 오크 때도 나오고 드래곤도 나오고 그러지 않나? 그걸 그 핵이라는 게임을 그래픽 형태로 해서 리얼하게 싸울 수 있는, 그러니까 초기의 그래픽은 좀 허접했겠죠. 지금은 아주 멋진 그래픽으로 발전했지만 그 리니지가 그 핵을 기반으로 해서 그래픽 형태로 만든 거고, 그 당시 핵이라는 게임은 혼자 했었어요. 여러 사람이 하는 게 아니라. 그런데 리니지로 그래픽화하면서 플러스 멀티 유저 여러 사용자들이 동시에 같이 협업을 해서 무찌르고, 또 이제 이 그룹끼리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그룹을 해서 걔네들끼리 성을 탈환하기도 하고 이렇게 발전한 그런 형태로 해서 리니지로 리니지가 NC인가요? 네. NC 쪽이네. NC 얘기를 했었네. 하여튼 그리고 넥슨의 김정주는 좀 아기자기해요. 카트라이더 해보셨죠? 아기자기하죠. 초등학생. 그러니까 NC의 요즘 게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는데
넥슨. 네. 넥슨의 초기의 게임들은 주로 초등학생들이 좋아하는 즐겁게 재밌게 아기자기하게 그래서 해로운 건 별로 없어. 자동차 타고 이런 카트레이더 같은 이런 스타일 이런 스타일로 해서 큰 인기를 끌었는데 근데 이제 이 게임 회사들은 이 수익 모델 부자가 되는 그런 목적으로 이제 사업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을 계속 붙들어 둬야 돼. 그래서 뭐 한 2시간 하다가 세이브 해놓으면 내일 다시 그걸 가져다가 그 상태에서 연속해서 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이제 게임 중독이 되게 하는 거고, 페이를 하는 게 유료화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이 아이템을 원래 그 핵에서는 주워서 운 좋게 또는 괴물을 무찌르면 그 괴물이 가지고 있는 것들을 아이템들 습득해서 내 걸로 만들고 이런 형태로 하는데 돈 주고 아이템을 사게끔 해서 유료화를 하는 거죠. 그런 형태로 해서 어쨌든 넥슨이나 NC소프트 게임으로 이렇게 발전을 해온 거고요. 네, 이런 과정들이 있었네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뭐가 어떤 아이템이 그런 사업 아이템이 될지 모르겠지만 뭐 네이버 넥슨 정도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코스닥에 상장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아이템은 꾸준히 있을 거라고 봐요. 근데 이런 게 어떤 게 있을까라고 잘 찾아보는 것도 매우 중요한 그런 거고요. 그래서 그런 새로운 게 나타나면 여러분 친구들끼리 잘 만들어서 이렇게 성공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이제 제 전공 쪽에서는 저는 이제 한글 텍스트 분석하고 이러다 보니까 검색 엔진 관련된 이런 것들이 많이 해왔었는데 작년 최근에 한 서너 개 회사가 코스닥 상장을 했어요. 네, 이제 뭐 그 친구들도 10여 년 동안 열심히 주로 이제 그 검색 엔진 가지고 코스닥 상장까지 한 것은 문서 관리 시스템이죠. 문서 관리를 모든 그 회사마다 관공서마다 국회에서 의사로 이런 문서 관리하고 검색하는 기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것들을 이제 검색 엔진 문서 관리 관련된 그 기관 내에서 사용하는 검색 엔진들을 공급해주고 뭐 AS 메인테넌스 해주고 업그레이드하고 이런 작업을 해왔던 이런 회사들이 이제 그런 수요가 많아지면서 또 이제 딥러닝 관련된 이런 기술들이 상용화가 많이 되면서 문서 분류도 하고 문서 클러스터링도 하고 사용자들의 요구에 맞는 적합한 이런 형태로 정보를 추출해주기도 하고 이런 아이템으로 이제 코스닥 상장까지 한 그런 회사도 있고요. 또 조그만 기업 중에 하나는 어떤 회사도 있냐면 어, 지금 뉴스가 워낙 많잖아요. 대형 신문사들만 해도 정말 많아요. 지방도 많고 이런 뉴스들이 매우 많은데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LG전자, 현대차에서는 새로운 제품을 출시를 했어. 제너시스를 출시했어. 여기는 사용자 평이 필요해. 사용자 평이 긍정적인 것은 기분 좋은 거고 중요하지 않아. 부정적인 게 필요해. 갤럭시 폰이든 스마트폰에. 그러면 그것들 바로바로 캐치해서 대응을 해야 돼요. 그러려면 또 이제 어, 기자들이 글 쓰는 것도 매우 중요해. 뉴스의 댓글도 중요하고. 주로 이제 전국에 한 100여 개의 그 언론사들이 있거든요. 신문, 방송, 잡지. 그럼 그런 데에서 우리 삼성전자의 갤럭시 폰에 대해서 뉴스 기사를 사실과 다르게 쓸 수도 있거든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기자들이 뭐 잘못 알고서. 그럼 그게 많은 사람들이 퍼져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그 100여 개의 언론사에서 매일 쏟아지는 뉴스에서 우리 삼성전자 갤럭시 폰 관련된 것만 찾아보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러면 뉴스들만 늘 수집해서 분류해가지고 삼성전자 관련된 특히 부정적인 소식들에 대해서는 삼성 홍보실에서 바로바로 이렇게 캐치해서 대응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업체들이, 그런 기관들이 수요가 많이 있는 거죠. 정부기관은 마찬가지예요. 정부, 뭐, 여성가족부, 음, 국토교통부, 교육부, 관련된 이런 데서도 자기네들 관련된 것에 대해서 뭔가 기사가 잘못 썼거나 뭐 대부분 잘 썼지만 어떤 잘못된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늘 모니터링을 해야 돼요. 실시간으로. 근데 그거 하는데 인력이 너무 많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지금 2개 회사 정도가 그런 작업을 하는데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어, 우리 뭐 국토 뭐라고 할까요? 여성가족 교육부라고 할까요? 교육부가 이제 여러 가지 수능이니 말이 많으니까 우리 교육부 관련된 이런 뉴스 기사들만 아침에 9시 출근하기 전에 딱 정리해서 밤 사이에 그 전날 기사들을 모아가지고 담당자한테 서비스해주는 푸시 서비스해주는 그런 기업이 있어. 그거만 전담으로 하는. 그러면 이 회사 2개는 그 고객을 수십 군데 딱 확보하고 있고 어, 뉴스 크롤링 해와서 분류해가지고 긍정인지 부정인지 판단해서 어, 제공해주고 월 얼마씩 이렇게 받는 그런 사업도 괜찮지 않겠어요? 그런 회사들도 규모가 크진 않지만 코스닥 상장 정도까지 되지 않지만 안정적으로 꾸준히 계속 운영해 나가는 그런 것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어떤 소프트웨어를 개발했을 때 이게 어떤 사람한테 도움이 될까? 특히 인건비를 절약한다. 그러면 확실해. 그런 유형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콜센터예요. 콜센터. 뭐 보험회사, 금융회사, 콜센터. 맨날 물어봐. 예금, 적금, 이자 얼마 줘요? 뭐 3개월 하려고 하는데, 하여튼 그걸 반쯤 자동화하는 거죠. 챗봇 서비스. 그 챗봇 서비스를 잘 해서 와이즈넛이라는 회사가 요즘 대부분 은행, 증권사 이런 데 많이 하고 있는데 하여튼 그런 회사들도 있고요. 네. 오늘 시간이 조금 길어졌네요. 예,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 IT 벤처